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부 강은혜 기자입니다. 7,820만 대, 점유율 22.6%.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기록한 출하량과 점유율 수치입니다. 이번 기록으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애플에게 빼앗겼던 1위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출하량이 감소한 데다 중국 업체들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위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언제 뒤바뀔지 몰라 불안한 모습입니다. 반면 LG전자는 여전히 스마트폰 사업부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해 답답한 모습인데요. 침체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상황을 진단하고 각자 어떤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 이야기도 뒤에서 제가 물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하이엔드다 보니까 3년 돼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 많고 실제로 시장 자체가 좀 힘들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현실화되긴 했습니다. 좀 수치를 살펴보면요. 이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이 전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이 3억 5,380만 대, 이 전년 동기 대비 2%가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 지난해 4분기에도 이미 9%가 감소를 했는데 예. 거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출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스마트폰이 팔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단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출시되는 스마트폰들 보면은 디자인이나 성능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예. 그만큼 소비자들이 굳이 돈을 들여서 스마트폰을 바꿀 그런 니즈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4분기 그리고 또 새해 선물이랄지 입학 선물이 될 수 있는 1분기에도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더 침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얘기를 해준 것처럼 사실 워낙 이제는 다 좋으니까요. 워낙 하이엔드고 오래 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기업별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래도 어쨌거나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탈환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경쟁사들의 상황인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1위를 기록하긴 했는데 예. 출하량을 보면은 2%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2위인 애플은 출하량이 3% 늘었고 또 3위의 중국 화웨이죠. 14%가 늘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보이진 않는데 4위에 또 샤오미가 있어요. 예.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점유율이 8.2%로 작년보다 2배가량 늘었거든요. 예.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이제 무서운 속도로 그 비중과 영향력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는 삼성전자가 1위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언제 순위가 뒤바뀔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예. 중국 업체도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중국 시장 얘기도 역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위긴 한데 삼성전자 사실 지난해까지 0.8%인가요? 시장 점유율이 그랬죠? 충격적인 성적이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1%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그런 헤드라인을 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에서 이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업체들의 도약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장에 좀 위기가 있고요. 이제 전체 글로벌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국내를 포함해서 북미나 유럽 이쪽에서는 성적이 좋습니다. 예. 하지만 이 스마트폰 최대 시장으로 불리는 중국과 인도 상황이 조금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국에서의 점유율 1위는 중국 업체인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점유율이 21.2%인데 삼성이 1%대죠. 차이가 굉장히 큰데 그러게요. 사실 앞서 김영롱 앵커가 말씀해주신 대로 작년에 삼성전자가 0.8%로 0%대로 그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 좀 충격이 컸었는데 예. 그나마 1%로 회복한 수치이긴 합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가 2013년까지만 해도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0%에 달했거든요. 예. 그때와 비교하면 거의 중국 시장을 빼앗겼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 인도거든요. 예. 근데 인도에서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위 자리를 샤오미에게 내줬습니다. 예. 현재 삼성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뒤를 중국 업체죠. 오포나 비보가 또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업체들은 가성비를 내세워서 일단 자국 시장을 점령을 했고 그것을 발판으로 뭐 인도나 유럽 같은 해외로 그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에 대한 견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출장길에 올랐잖아요. 예. 이때 중국 현지에서 샤오미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뭐 제품이나 분위기를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삼성의 위기의식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샤오미 쳐지지도 않았었던 그럼요, 때가 있었는데 저도 저 사진을 보고 참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모습 안 드러내다가 샤오미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현재 중국 업체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위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측에서도 갤럭시 S9 같은 경우에 좀 빠르게 출시를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어떻게 잘 팔리고는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갤럭시 S9을 조금 전작보다는 빨리 출시를 했는데요. 예. 사실 이 국내에서는 초기 개통 실적도 부진했고 이후에도 좀 판매가 부진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전작과의 차이가 좀 크지 않고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 SK텔레콤과 LG U+가 이 갤럭시 S9 플러스 256GB의 모델 가격을 좀 인하를 했는데요. 예. 기존 가격에서 107만 8천 원으로 7만 7천 원가량을 내렸습니다. 이 갤럭시 S9이 출시된 게 지난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시 2달 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을 내렸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아무래도 판매 부진이 결국 출고가 인하로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갤럭시 S9이 조금 일찍 출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조기 출시 효과로 실적은 선방을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M 사업부 실적을 보면 네. 영업이익이 3조 7,7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예.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는 오른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해도 82%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실적은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2분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스마트폰 그 갤럭시 S9의 판매 증가 속도가 좀 더디고 예. 또 이제 마케팅비에 많이 쏟다 보니까 이 마케팅비가 그 반영이 되면 2분기 실적은 좀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 공백이 또 언제까지 길어질 수 없기 때문에 노트가 또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하반기 하고. 노트도 계획이 잡혀 있죠. 예, 참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LG전자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참 다른 사업부는 다 잘 나가는데 휴대폰 사업부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부터 이제 G7 신규가 예약 판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아픈 손가락이 맞죠. 스마트폰 사업부가. 네, 일단 뭐 잘 나왔다. 스마트폰 자체는 뭐 기본기에 충실해서 잘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G7 신규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게 그동안 12분기 연속 적자였거든요. 이거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고요. 또 현재 황정한 MC사업부 부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내놓는 프리미엄 그 핸드폰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의 경영 능력을 좀 판단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LG전자가 이번 G7 신규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신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뭐 화질이나 오디오 이런 기본기에 충실하고 또 기존에 있던 OLED 패널보다는 조금 저렴한 LCD 패널을 탑재해서 스마트폰 가격 자체도 조금 다운시킬 거다라고 기대를 모았는데요. 예. 현재 출고가가 89만 8,7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게 좀 말하기 민망하긴 한데 전작인 G6보다 1,100원가량 가격이 인하되긴 했어요. 뭐 안 오른 게 어디냐 싶기도 하지만서도 네. 예, 좀 그렇긴 하네요. 하지만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니냐라는 예. 실망감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적자폭이 있다 보니까 그간의 적자폭을 좀 생각했을 때 가격을 확 낮추기는 좀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LG전자 이 실적에 대한 LG전자의 고민이 여전히 깊어 보이는데요. 황정한 부사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뭐 전작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로 봐서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작으로 했던 G6보다는 조금 기대치를 높게 잡고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부 본부장이 직접 매출 목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신제품이니까 IT 업계에 출입을 하고 있으면 저보다는 당연히 빠를 테고 G7 싱크 혹시 뭐 만져보거나 실험해 보셨나요? 간담회에서 직접 만져봤는데요. 어땠습니까? 좀? 사실 화질도 진짜 좀 전작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뭐 특히 오디오, 화질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서 그 하드웨어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진 않아서 좀 초기에 흥행몰이를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엄청난 특장점이 있는 것 같진 않고. 네, 그러니까 엄청난 혁신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기본기에 충실한 모범적인 스마트폰이다.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80만 원 초반대만 나와도 대박 날 수 있는 제품인데 라고 아쉬움을 갖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격 책정 부분에서도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고 강은혜 기자가 덧붙여줬고 뭐 LG전자 얘기를 보나 이전에 삼성전자 상황을 보나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 조만간 중국 업체들에게 다른 시장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좀 각자 업계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롱테일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롱테일 전략이라는 거는 뭐 커다란 눈에 띄는 혁신이 있지 않는 한 신제품 출시에 연연하지 않고 기존 제품을 좀 더 끌고 가면서 전체 매출을 늘리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신제품을 한번 내놓고 다음에 그 비슷한 디자인에다가 기능을 더 추가해서 출시를 하잖아요. 그런 전략을 좀 따라가겠다라는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폴더블 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면 시장이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현지에서의 그 의사소통, 의사결정 체계를 손보는 등 이 해외 시장의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했잖아요. 여기에서 일본 최대 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 등 이 주요 사업자들을 만나서 협력 방안을 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 LG전자는 일단 적자폭을 줄이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은데요. 당장은 제품적인 혁신보다는 뭐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또 사후 관리 서비스 이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 집중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롱테일 전략이 과연 시장에서도 먹혀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